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인교육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기출문제에서 이번에 출제됐었던 내용은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이어족이라고 하면은 조기 은퇴, 경제적 자립,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제시문에 수록되어 있는지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퍼지해 놓고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신 다음에 이 화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죠. 읽어보셨습니까? 자, 여기를 보면은요, 미래보다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욜로족이 있는데 이 욜로족의 반대되는 부분이 파이어족이죠. 욜로족은 그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당장 버는 것 갖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욜로족이죠. 그러나 파이어족은 그 반대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다소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0대,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한 다음에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자, 이 파이어족은 199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인도 등으로 퍼지게 됐죠. 급속도로 확산하게 됐는데 급기야는 우리나라에도 파이어족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파이어족과 우리나라의 파이어족은 행동이 같냐라는 걸 지켜봤을 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먹거리를 절약하고 저축을 7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셋집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된 음식 중에서 싸게 판매되는 걸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하는 분들 또는 각종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이런 절약하는 것들 위주로만 제시문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서 파이어족의 등장으로 인해서 물론 모든 파이어족은 아니겠죠. 일부 더 능력이 있는 파이어족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요. 직장에서 봉급을 많이 받는 만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용대출로 받아서 집을 사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갭 투자라고 하죠. 실제로 그 집에서 살고자 해서 집을 산다기보다는 갭 투자로 인해서 이득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득을 낸 것을 더 모아가지고 결국은 40대 이후에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파이어족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의 갭 투자를 하는 파이어족들이 일부 그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제시문에 파이어족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논거를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 두 가지,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제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출제의 의도를 세 가지로 파악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날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전략, 그것을 사용하는 파이어족이 도대체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이것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적성과 잠재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파이어족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교직 적성과 또는 교직 수행의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사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본인의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학생들의 답변을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분석하는 시간이니만큼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면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고요. 부정적인 면 역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변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향성은 제시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두 가지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서 사회 현상과 문화 현상, 경제 생활 등을 고려해서 답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절약을 해야 된다. 경제 성장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절약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모두 다 절약을 하게 된다면 경제 성장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도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어진 정보로부터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근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나 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반되는 의견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지적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부분은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방향성에서는 항상 제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주 꼼꼼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 방식의 다양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적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복한 삶의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사회문화적 현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보면은요, 대학을 꼭 가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교사가 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찾기 위해서는 학벌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교사의 자질, 잠재 능력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이어족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또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논리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것을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을 하는 게 좋겠죠. 주장을 한 다음에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또 여유가 있다면 물론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해 갖고 반론이 제기될 만한 것을 미리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논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